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함께하는 우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장애인 인권교육을 맡은 장은희입니다. 저는 척수협회에서 정보 메신저로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정보 메신저는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이렇게 재활병원에 오래 있게 되면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것이 상당히 겁이 나고 두렵거든요. 그때 누군가가 도움이 되었으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저도 역시 그랬고, 그때 어떤 일상에 먼저 돌아온 저희로서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런 정보 메신저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 소개를 잠깐 할게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취미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여행이고 한 가지는 글쓰기인데, 휠체어에 탄 장애인이 어떻게 여행을 할 수 있지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여행을 아주 좋아하고 자주 합니다. 저거는 제가 얼마 전에 부산에 기차 타고 갔다 온 여행인데, 바다 보러 갔었거든요. 저거 계단 있잖아요. 그럴 때 제가 몇 시 기차에 타겠다고 하면 영무원이 와서 이렇게 리포트라는 걸 가지고 와서 계단을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도착역에도 마찬가지로 그 리프트가 대기하고 있다가 내가 내리는 시간에 저것으로 전동일차가 내릴 수 있도록 그 계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충분히 여행을 할 수 있고, 제가 또한 취미로 글쓰기를 좋아하는데, 저는 개인 SNS나 뭐 다음 카페에, 그리고 또 뭐 카카오스토어 이런 데 글을 쓰고 있는데, 제가 거기에 뭐 맛있는 음식을 먹어서 행복했어, 사랑했어 이걸 쓰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이제 쓸 때도 있지만, 휠체어를 타고 어디를 갔더니 들어갈 수 있는 화장실이 있더라, 어디에는 휠체어 타고 갈 수 있는 식당이나 카페가 있더라, 이거를 제가 계속 글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영화 그린북 보셨나요? 그린북에 보면 그 피아니스트, 흑인 피아니스트가 불과 몇십 년 전에 흑인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는 식당, 들어갈 수 있는 식당이 구분되어 있었죠. 흑인이 갈 수 있는. 그것을 책으로 그린북이라는 책에 기록을 한 걸 영화로 보았는데, 저도 제가 휠체어로 들어갈 수 있는 식당이나 카페나 장애인 화장실 같은 것을 정말 책으로만 낼 수 있어서, 혹시 걱정이 앞서서 용기가 없어서 밖에 나오지 못하는 다른 장애인들한테 그렇게 밖에 나와서 일상을 함께 살아가자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고 용기를 주고 싶어서 이런 글쓰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하고 첫 번째 장애와 장애인 이해하기에 대해서, 또 차이와 차별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하는 당연함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어요. 그럼 먼저 우리가 장애와 장애인을 분명하게 아는 것이 중요한데, 이게 장애인 복지법에는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냐면, 장애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면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장애인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의료적인 접근이에요. 그래갖고 개인의 손상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또 사회적인 모델을 보면, 이거는 일상생활의 불편함이나 상당한 제약을 거두어준다면, 사회에서 거두어준다면 장애가 있어도 장애를 느끼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걸 사회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함께 좀 시간 있을 때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장애를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서로 바른 호칭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은 장애우, 장애자 이렇게 부르기도 했는데, 장애인이 맞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장애를 가지지 않은 사람은 뭐 일반인, 정상인 이렇게 이야기하겠는데, 비장애인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장애를 가진 사람은 장애인, 장애를 가지지 않은 사람은 비장애인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호칭을 사용하는 것이 관계의 기본이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장애 인식 교육을 왜 받아야 되냐면, 우리나라 장애 인구가 255만 명이나 됩니다. 이게 2017년 보건복지부 통계인데요.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약 5%가 장애인이거든요. 5%라고 하면 이게 6가구당 1가구예요. 그럼 되게 많은 수의 장애인이 있다는 얘기인데, 많은 수의 장애인이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어디서나 가까이 장애인을 만날 수 있고 함께 살아가는 사회라는 뜻입니다. 근데 장애가 나는 그런 거 나하고 상관이 없어, 나는 반짝반짝 빛나고 아름다운 내 인생에 장애라는 말 듣기도 싫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장애가 결코 남의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사고가 얼마나 많은 세상이고 또 질병으로 인해서도 장애인이 되거든요. 이 장애 발생 원인 중에 후천적 요인이 88.1%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 아는 분 하나는 우리가 생로병사는 말을 쓰잖아요. 근데 그 말에 생로, 장병사 이렇게 말을 바꿔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노인이 되면 장애가 없던 장애가 생기기 쉽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누구도 장애인이 될 가능성에서 자유롭지 않아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애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서로 불편한 관계가 되지 않기 위해서 서로를 이해하는 폭이 넓어져야 됩니다. 우리나라 장애가 우리나라 법으로 이렇게 정해진 장애가 15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장애는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나누는데 신체적 장애는 또다시 외부 장애와 내부 장애로 나누거든요. 저같이 딱 봤을 때도 겉에 보이는 장애, 지체 장애. 외부 장애는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이런 여러 가지 또 안면 장애도 있죠. 그리고 내부 장애는 겉에 보이지 않고 내부 장기에 손상이 있는 경우예요. 신장, 심장, 간장애, 호기장애. 또 요새 장루요로 이렇게 배변에 문제가 있어서 대장암 같은 것도 많이 걸리고 할 때 그런 장루 요로 장애 있고 예전에 간질이라고 불렀던 뇌전증 장애. 요새는 간질이라는 표현을 안 하죠. 뇌전증 장애도 내부 장애에 속하는 장애 유형에 속합니다. 그 정신적 장애는 발달 장애와 정신 장애로 나누는데 옛날에는 저 사람은 정신박약이야 이런 말도 하고 정신지체야 이런 말 있는데 지적 장애라는 말로 사용합니다. 또 자폐성 장애라고 하고 정신장애와 이렇게 발달 장애와 정신장애로 나누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에서 15가지의 장애 유형이 있습니다. 저의 장애는 저는 지체장애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를 그때 갔는데 저는 지하철을 많이 이동하기 때문에 지하철 노선을 잘 알고 근데 어떤 할머니들 세 분이 어디 가다가 길을 묻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잘 아는 길에서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데 할머니 A가 저한테 길을 물어보는데 갑자기 저쪽에 있던 C 할머니가 막 오더니 이런 장애인한테 뭘 길을 묻냐고 이런 장애인들 자기 입에 밥 들어가는 것도 모르는 장애인인데 막 이러면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장애에 대해서 서로 모르면 편견이 생길 수가 있죠. 이 나와 다르면 편견을 갖게 되고 이 편견이 차별을 갖게 됩니다. 장애인이 가장 그래서 힘든 점을 보면 불편함도 있고 차이도 있고 차별 물론 다 힘들지만 그 중에 제일은 차별입니다. 이건 제 면허증인데요. 제가 눈물이 온 면허증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어요. 저기 보면 면허증에 1492 있죠. 이게 92가 뭐냐면 92년도 면허라는 얘기예요. 제가 92년도에 면허 땄는데 그때 장애인 운전이 흔하지 않을 때여서 제가 8.18 서울 올림픽 끝나고 장애에 대한 인식이 좀 좋아졌고 나서 그 다음 해인가 면허를 이제 일반 학원에서 배워서 면허증을 따야 되겠다고 이 시험장에 갔는데 거기 오는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거기서 아니 이 장애인 차가 없는데 무슨 면허를 따러 왔냐고 장애인한테 어떻게 이 차를 맡고 내가 일반 차로 배웠기 때문에 시험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했더니 절대로 이제 줄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 시험을 볼 수가 없다고. 장애인 차를 사가지고 오래요. 그래서 제가 눈물을 머금고 차를 사러 갔었어요. 기아자동차에 차를 사러 갔는데 거기서 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면허증이 없는 장애인한테 어떻게 차를 파냐고. 제가 이런 시절을 그러다가 2, 3년 제가 기다리면서 92년 됐는데 그때는 시험을 볼 수 있게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면허를 땄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이 경찰서에 면허 갱신하러 갔더니 거기 이렇게 대문짝마당에 포스터가 붙었더라고요. 찾아가는 서비스, 면허가 필요한 장애인한테 찾아가서 가르쳐 준다고 하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장애에 대해서 이제 자꾸 좋아지고 있는 거죠. 제가 겪은 아주 큰 차별이 저는 면허에서 이렇게 차별을 겪었고 우리 생활 속에서도 작은 차별들이 많이 있어요. 배움의 길에 너무 그 몸으로 뭘 배우려고 그냥 집에 있어 이렇게 저기는 이제 예문에 그림에 나온 거는 시각장애인 경우가 나와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장애인들 정규 교육 받기 힘들었어요. 배움의 길에 장애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 이것뿐이 아니라 언어적인 차별도 있죠. 누구누구는 누구누구 엄마는 장애인이래. 이렇게 저는 아이들이 연년생 아이들을 키웠어요. 그래서 아이들 초등학교 때 얼마나 이 아이들 자체가 나빠서가 아니라 아이들 친구들이 장애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어제 놀러 와서 같이 밥 잘 먹고 간식 먹고 한 아이들이 무슨 조별 모임 같은 거 할 때, 제 민식이네 집에 가봤더니 민식이 엄마 장애인이래. 그러니까 민식이가 뭘 알겠어? 이렇게 이런 편견 속에 제가 그래서 장애인 인식 개선 강의를 해야 되겠다고 결심한 게 우리 아이들의 친구들을 보면서였어요. 이 아이들이 몰라서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이게 언어적인 차별도 차별입니다. 또 이런 건 뭐 물리적인 차별 말할 것도 없죠. 저렇게 가야 되는데 계단만 있다면 얼마나 아득하겠어요. 이것도 차별입니다. 이거는 잠깐 제 얘기인데 저희 엄마예요. 저희 엄마가 90세가 넘으셨는데 저희 전동 휠체어 타고 저 계단이 2칸이 있거든요. 저거를 못 넘어서 엄마 집에를 제가 혼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가면 혼자 이제 뭐 지하철이 돼 있으니까 저희 엄마 청평 사시는데 지하철에 타고 가서 이렇게 주차장에 앉아서 그냥 놀다 오고 집에까지 못 들어가고.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내가 진짜 나이가 90이 넘어서 내가 내 딸 아무 때나 좀 봐야 되겠다. 그래갖고 동네 사람 그 2층 3층 연립주택이거든요. 해갖고 우리 엄마가 경사로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오른쪽에. 왼쪽에는 왼쪽에 있는 거는 경사로라 그래서 이거 들고 다니는 건데 저건 무거워서 도대체 저도 저희 엄마도 펼 수가 없는 거였고 온 식구가 다 갔을 때만 저거 사용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쪽과 같이 경사로를 설치해버리니까 제가 아무 때나 가서 여러분들도 엄마 보고 싶을 때 가서 엄마 뭐 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걸 못했었거든요. 근데 저거를 경사로 이게 뭐라고 계단 2칸에 제가 이제 가서 엄마 나 왔어, 엄마 나 밥 줘, 이게 가능해진 거예요. 근데 이런 거 계단만 있는 건 이것도 생활 속에서 차별이죠. 장애가 없는 사회는 얼마나 좋을까요? 이 왼쪽에 있는 사진 보면 계단만 있어요. 너무 이 엄마도 아이도 속상할 것 같죠. 마음이 아프잖아요. 근데 옆에 가운데 사진 보면 옆에 경사로가 있어요. 좀 불편하긴 해도 저것만 해도 가능하지 올라갈 수도 있고 오른쪽에는 엘리베이터예요. 근데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이 아무도 장애라고 느끼지 않을 만큼 편리한 거죠. 근데 이게 그러니까 그러면 장애가 없어진 건 아닌데 이 사회가 장애가 없는 사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장애가 없어지진 않아요. 그러나 환경이 바뀌면 이 사회적인 문제를 보면 이 환경만 바꿔주면 장애인이 장애인으로 느끼지 않고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편견만 거둔다면 이거 잠깐 볼까요? 무엇이 보이나요? 이 큰 나무가 있고 작은 나무가 있어요. 그러면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 더 볼까요? 이거 우리 큰 거 마시고 싶잖아요. 큰 게 뭔지 더 좋아 보이고. 근데 이렇게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는 것,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인을 봤을 때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뭐 무조건 불쌍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무조건 또 장애인은 뭔가를 극복해서 아주 너무 또 훌륭한 사람이 되어 있다든지 그럴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장애인은 그냥 겉모습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장애인의 그 자체로 보아주시면 좋겠다는 거죠. 만약에 요새 그 트로트 열풍이어서 트로트 많이 하잖아요. 뭐 대회도 많고. 근데 제가 만약에 거기 나가서 1등을 해서 뭐 트로트 여왕이 됐다고 하면 아무도 제 이름으로 트로트의 여왕 장은희 이렇게 안 부를 것 같아요. 장애인 가수 장은희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능력으로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했을지라도 장애인이라는 편견을 앞서서 갖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꼭 그 장애인이란 말이 꼭 필요하지 않으면 그 말을 언급하지 않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거 한번 볼까요?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뭘까요? 네, 애인입니다. 애인 좋죠. 더 중요한 단어 한 단어를 찾자면 네, 사람입니다. 사람인이잖아요.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장애가 있든 없든 가장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함께하는 우리가 돼서 이거는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제가 장애인으로 저는 어릴 때 열이 많이 나서 이제 이렇게 열병으로 인한 소아마비로 장애가 되었는데 장애인으로 이렇게 살면서 저는 평생 정말 제복을 입은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간호사나 군인이나 경찰이나 어떤 제복을 입은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을 볼 때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저 사람은 뭐 저럴 것이다. 장애인도 이런 제복을 입은 것 같아요. 그러나 장애가 능력이 되는 사회, 장애가 기회가 되는 사회가 된다면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가 있는 거죠. 편견이 아닌 좋은 제복을 입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되겠죠. 이 말을 장애가 능력이 되는 사회, 장애가 기회가 되는 사회.
말 멋있죠? 제가 만든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 말이 좋아서 제가 이렇게 명함에도 넣었어요. 장애는 또 하나의 능력, 또 하나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다른 것을 인정하는 거죠. 다름을 인정합니다. 무엇이 보이나요? 우리의 시선 하나만 더 볼게요. 우리 누군지 아시죠? 그 유명한 그 미소 아름다운 미소로 유명한 모나리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던 모나리자와 조금 다르잖아요. 그렇죠? 어디가 다르죠? 네, 휠체어에 타고 있어요. 만약에 이거 봤으면 모나리자 아니야. 휠체어에 탔잖아. 이렇게 하진 않죠. 휠체어에 탄 모나리자네. 모나리자가 휠체어에 타고 있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휠체어에 탔다고 해서 모나리자가 안 모나리자는 아니라는 거죠. 모나리자는 모나리자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장애는 사람이 보이지 않고 장애만 보인다. 이건 나의 시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장애는 비정상이 아니라 인간의 다양한 특성 가운데 하나로 봐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하고 장애와 장애인 이해하기 또 차이와 차별 함께하는 당연함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떻게 제 이야기가 제 강의가 듣고 강의를 들으시고 조금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실까요? 저는 이후에 우리가 어떤 편견에도 편견 갖지 않고 정말 따뜻하게 함께 당연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회를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